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조명의 기초 이론에 대한 이야기는 그림보다는 영화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이론인데요. 영화에서는 조명을 하나, 두 개 쓰는 게 아니고 굉장히 여러 가지의 조명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름은 3점 조명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긴 하지만 4점 조명, 5점 조명, 컬러를 위한 다른 조명들도 많이 사용을 하긴 하는데 그 중에서도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조명은 바로 이 3점 조명인데요. 이 세 가지는 첫 번째로는 키라이트, 주 조명이 될 거예요. 주 조명. 기본적으로 이 인물을 밝히는 그런 조명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필라이트. 주조명으로 의해서 생기는 그림자가 강하게 지게 될 텐데 아무래도 주조명이다 보니까 광량이 굉장히 세겠죠.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그림자도 굉장히 강해지게 돼요. 그 그림자를 채우기 위한 보조조명. 네, 보조조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요 백라이트가 있어요. 백라이트는 반사광이라기보다는 후방에서 이 인물의 후방, 그래서 백라이트라고 불리는데 보통 이 조명의 역할은 배경과 사람을 분리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이런 세 개의 조명으로 이거를 기본으로 이렇게 해서 영화에서는 조명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 아래쪽에 있는 사진들이 지금 각각의 조명이 세팅이 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사진이 보이는지, 인물이 보이는지 그거를 보여주는 그런 이미지인데요.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사진을 보시면 아마 어떤 느낌인지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첫 번째 사진이 지금 키라이트가 세팅이 되어 있는 사진이에요. 아마 여기 오른쪽 부분에서 굉장히 강한 빛으로 얼굴에다가 이렇게 조명을 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오른쪽에서 빛을 줬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이 빛의 그림자 부분이 여기 코 아래쪽에 떨어지고 눈, 그리고 입에, 목에 이렇게 생기는 그림자가 굉장히 어둡게 강렬하게 이렇게 지게 됐습니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의 색도 굉장히 강해지게 돼요. 그리고 이 키라이트는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키라이트를 꼭 오른쪽 옆에서 치지 않아도 되고 나중에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뒤에서도 키라이트를 칠 수도 있고, 그래서 주 조명을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도 그림 분위기가 되게 많이 달라지게 돼요. 일단 지금 키라이트 조명 한 개 정도만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키라이트 때문에 생긴 요 얼굴의 그림자, 강하게 져 있는 음영을 조금 죽이기 위해서 지금 반대편, 이 오른쪽에 설정된 빛의 반대편 쪽에 보조 조명, 오른쪽보다는 조금 광량이 약한 조명으로 이렇게 지금 오른쪽에서 1번이 치고 그 다음에 왼쪽에서 2번 조명을 줘서 이 그림자 부분을 조금 밝혀준 거예요. 아무래도 얼굴 같은 부분은 딱히 내가 어떤 목적이 없는 한 이렇게 그림자가 졌을 때는 얼굴의 윤곽이 굉장히 잘 보이게 되거든요. 코가 드러났다던가 아니면 입이나 아니면 여기 눈썹 부분이나 아니면 눈썹 사이에 여기 주름 같은 것들도 되게 잘 보이게 돼요. 이렇게 얼굴 윤곽이 드러났을 때 물론 얼굴이 예쁜 사람도 있겠지만 이렇게 확실할 때는 사실 얼굴이 안 예쁘게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필터나 아니면 앱 같은 것들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얼굴에 굴곡이 되게 강하게 져 있는 것들을 조금 살살살살 지워내서 뽀얗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광대뼈가 심하게 튀어나온 사람이 있으면 아래쪽에 이렇게 그림자가 강하게 질 텐데 그 그림자를 약하게 지워내주면 그러면 광대뼈가 더 튀어나와 보이지 않겠죠. 그런 식으로 그림자 부분을 약간 약하게 만들어줘서 얼굴에
굴곡이나 이미지를 좀 더 부드럽게 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백라이트. 1번이 앞에서 치고, 그 다음에 2번이 왼쪽에서 들어오고, 3번은 이 머리 뒤쪽, 지금 키라이트가 1번 쪽에서, 1번 45도 방향에서 치고 있으면, 백라이트는 여기에 바로 반대되는 방향에 백라이트를 설정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빛이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데, 이 백라이트의 역할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경과 이 인물을 구분을 해주는 역할을 해요. 만약에 이렇게 특히나 키라이트가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인물의 왼쪽 부분이 굉장히 어두워지고 배경이 만약에 검은색이라면 이 인물과 이 배경이 아예 붙어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뒤쪽에서 조명을 주면 여기에 지금 이런 식으로 푸른색의 약한 빛이 이렇게 살짝 들어가 있죠? 이런 것처럼 이 빛이 들어가게 되면은 배경과 붙어있는 인물을 분리를 해주면서 인물의 입체감을 더해주게 돼요. 입체감과 배경의 분리. 이렇게 하셔서 기본 3개의 조명을 사용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는 이 1번과 2번이 합쳐져 있는 걸로 주 조명을 삼고요. 그 다음에 저는 배경이나 아니면은 인물을 좀 더 입체감 있게 끌어내기 위해서 저는 여기 등 뒷부분에서 빛이 이렇게 오른쪽에서 오면은 반대쪽 부분에서 우리가 흔히 이 백라이트를 반사광이라고 이름을 붙이거든요. 근데 사실 정확한 명칭은 반사광이 아니에요. 반사광이 아니고 백라이트입니다. 반사광은 물체에 비쳐서 튕겨나온 빛을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우리는 인위적으로 여기 뒤쪽에 아예 라인을 주면서 그 빛을 만들어주는데 이거는 그냥 백라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림에서는 반사광이라는 말로 많이 설명을 합니다. 이쪽에 이 그림 안에 이렇게 선과 빛이 조금 들어가 있는 그림을 여러분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세팅을 해서 많이 진행을 하는데요. 이 주 조명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그림의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이게 되는지, 이 위치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보이게 되는지 제가 이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를 보시면 첫 번째 이 사진을 보시면 빛이 오른쪽 위에서 조금 치고 있죠. 오른쪽 45도 방향에서 지금 빛이 조금 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세계 5단계에서 그림자를 넣을 때도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그림자를 넣는데요. 가장 기본되는 키라이트의 조명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조명을 렘브란트 조명이라고 불러요. 렘브란트 그림에서 이런 조명을 기본으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영화에서도 이 조명에 기초해서 기본 키라이트를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면 키라이트가 오른쪽에서 비치는 게 아니라 잘 보시면 앞에서 이렇게 지금 비치고 있죠. 정면에서 비치는 키라이트고요. 이럴 경우에는 오른쪽에서 비쳤을 때는 아무래도 코의 그림자, 그리고 뭐 입이라던가 이런 턱의 그림자들, 광대뼈의 그림자들이 강하게 지는데 이러면 아무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굴에 굴곡이 많이 드러나서 못생겨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그림자가 얼굴 안에서 지지 않도록 앞에서 빛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코 아래 조금, 그 다음에 턱 부분에만 이렇게 그림자가 좀 지게 되겠죠. 얼굴이 아무래도 약간 평평해 보이게 돼요. 평평하긴 하지만 얼굴 이미지 자체는 조금 더 예쁘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빛을 많이 사용하지만 보통의 그림에서는 이런 식으로 얼굴에
그림자가 많이 지지 않게 빛을 앞으로 쳐서 사용하는 그림들이 조금 더 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아무래도 내가 물체의 형태라던가 이런 것들이 확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빛이 오게 되면 그림자가 확실하게 지고 그림자가 지면서 물체의 윤곽이 더 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채색을 했을 경우에는 입체감은 조금 적어 보일 수 있지만 얼굴의 이미지라던가 아니면은 형태 부분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덜 해도 되는, 그리고 전체적으로 조금 부드러워 보이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는 빛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세 번째 보시면 빛이 약간 앞쪽 45도가 아니라 아주 옆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지금 조명이 비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얼굴의 반 정도가 조명에 전부 다 이렇게 덮여지게 돼요. 그리고 얼굴의 굴곡도 훨씬 더 강하게 드러납니다. 첫 번째보다도 그림자가 이렇게 세게 지게 되니까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건데요. 이렇게 얼굴이 그림자에 드리워지고 그 다음에 굴곡이 살 때는 인물의 옆에서 치는 조명은 인물의 약간 극적인 분위기, 그리고 약간 서사적인 느낌을 조금 주게 돼요. 어떤 스토리가 조금 느껴지게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든지 사실 5대5는 그렇게까지 실제에서는 흔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얼굴을 딱 반으로 갈랐을 정도의 그림자라면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이 조금 더 느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옆에서 치는 조명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 이 그림 같은 경우는 키라이트가 아예 앞에서 치지 않고 지금 앞쪽에 굉장히 강한 빛이 없죠? 잘 살펴보시면 여기 등 뒤쪽에, 등 뒤에서부터 이렇게 빛이 내려오는 걸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지금 백라이트를 이거를 주조명으로 사용을 한 거예요. 앞부분에 두지 않고 뒤로 돌려가지고 주조명으로 사용을 한 건데, 보시면 아예 백라이트 요 반사각만 있다고 해서 이 앞부분의 얼굴이 완전히 어둠에 가려져 있지는 않죠. 얼굴 윤곽이라던가 표정이 살짝 보이는 정도로 앞에 보조 조명을 조금 설치를 해줬어요. 보조 조명의 빛은 조금 약하게 설정을 해가지고 앞부분의 이미지 정도는 구분이 되게 그렇게 만들어줬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얼굴 전체가 다 그림자에 이렇게 살짝 덮이기 때문에 캐릭터의 기분이 조금 안 좋다던가 아니면 기분이 우울해 보인다던가 아니면 생각이 조금 많아 보인다던가 그런 상황에서 주조명을 빼고 살짝 그림자로 인물 전체를 덮어버리는 이런 식으로 지금 조명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백라이트 조명을 아예 이 보조 조명조차 사용하지 않고 백라이트만 굉장히 강하게 치고 앞쪽은 전부 다 이렇게 다 어둠에 묻어버렸을 때, 그랬을 때는 사람들이 이 이미지를 보면서 약간 미스테리하던가 표정을 읽을 수 없으니까 표정을 읽을 수 없고 실루엣만, 형태의 실루엣만 이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조금 무섭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보조 조명은 없이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요. 여러분이 이 그림을, 이 사진을 공포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스릴러, 공포 영화 이런 부분에서 뭐 얼굴 정체를 알 수 없는 인물이 나타나서 뭐 주인공을 위협한다던가 뭐 그렇게 할 때 이런 조명을 사용해서 미스테리한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아래쪽에서
조명을 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아래에서 치는 조명이 약간 부드럽게 45도로 들어갔는데, 아래에서 치는 조명을 굉장히 강하게 써서 코 윗부분도 다 어둠에 가려지고, 그 다음에 얼굴 여기 이마 부분도 어둠에 가려질 정도로 이런 식으로 강하게 조명을 쳤을 때도 아무래도 조명이 역으로 뒤집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 조명도 공포 영화에서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되게 흔하게 쓰이는, 우리 약간 친구들 놀릴 때 이렇게 조명을 턱 아래에서 쏴가지고 무서워 보이게 장난 많이 치잖아요. 그런 식으로 조명을 뒤집어서 사용했을 때는 공포적인 느낌, 약간 무서운 느낌을 낼 수 있는 그런 조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채색의 5단계를 배울 때는 요 오른쪽 45도 이 기본 조명만 해서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약간 익숙지신 후부터는 조명의 방향도 바꿔보시고 정면에서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뭐 백라이트를 치되 앞쪽의 이미지는 살짝 죽여보신다던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분위기로 바꿔서 조명을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일러스트를 그리기 때문에, 일러스트는 캐릭터의 뭐 디자인만 입히는 게 아니라 이 캐릭터의 성격이라던가 상황 묘사가 항상 조금씩 들어가게 되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뭐 포즈, 그리고 뭐 얼굴 표정, 그리고 뭐 씬 구성, 뭐 이런 것들로도 나타내줄 수 있지만, 굉장히 이런 여러분이 의도한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나타내줄 수 있는 게 빛 표현이거든요. 빛 설정이에요. 빛 설정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그림의 분위기들이 되게 많이 바뀌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것들을 익혀두셨다가 원하는 상황에 적절히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시를 위해서 제 그림 중에 빛의 방향이 다르게 들어간 그림 몇 장을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지금 등 뒤에서 주 조명이 비치고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 얼굴 부분에는 얼굴 표정이나 얼굴 이목구비가 있는 부분에는 조명이 약하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구분만 되는 정도로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두었습니다. 앞에서 45도에서 조명이 강하게 칠 때보다는 발랄하거나 아니면은 그 형태가 확실하다는 느낌은 없지만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조금 부드럽고, 그리고 이 캐릭터의 감정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가라앉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지금 표현을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조명을 제가 세팅을 해서 그림을 그렸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림도 주조명이 앞에 있지는 않은데요. 이 주조명이 강하게 앞쪽에서 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이 그림보다도 조금 더 밝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뒤에 눈 오는 배경과 약간 이 색조나 아니면은 빛을 부드럽게 제가 묻어주고 싶어서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배경과 너무 붙어 보이지 않기 위해서 약간 백라이트는 제가 색을 줘가지고 빛을 줘서 이렇게 분리를 조금 시켜 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캐릭터도 봤을 때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완만한 느낌의 그런 느낌이, 그런 분위기로 조금 표현이 되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첫 번째, 두 번째 그림과는 다르게 조금 극적인 느낌이 좀 많이 나는데요. 이 그림은 제가 공포스러운 느낌을 들게 하기 위해서 요거의 주제도 약간 전기톱 살인마 그런 걸로 제가 컨셉을 잡아가지고 이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에서, 앞에서 봤을 때 아래쪽에서 조명이 쳤을 때 공포 영화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조명을 밑에서 치는 식으로 이렇게 잡았고요. 그리고 배경과 약간 분리를 해주기 위해서 뒤쪽에 빛의 라인을 줘서 약간 배경과 조금 띄워준 상태에서 그렇게 그림을 설정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림 안에서도 다양하게 빛을 설정을 하셔서 그림 분위기를 조금 표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명의 위치를 조정을 할 수가 있다면 조명의 색상도 여러분이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사진을,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인위적으로 조명을 다른 방향에서 각각 다른 색으로 사용을 했다는 걸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어요.
얼굴 요 가운데를 기점으로 왼쪽 부분에는 지금 푸른색 빛이 들어갔고 오른쪽 부분에는 주황색, 빨간색 빛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렇게 푸른색, 주황색 이 색을 여러분이 색상 기초 이론에서도 들으셨을 텐데 이 두 가지의 색은 보색이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이렇게 보색을 사용해줬을 때는 색의 움직임이 동적으로 변하게 되고 그리고 사진 안에서 이런 식으로 빛을 사용하면 이미지가 좀 강해 보이고 역동적이면서 그리고 심리 변화 같은 것도 더 극적으로 심리 변화를 또 크게 그렇게 보이도록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요거 사진 보시면 이 사진은 지금 역광인데 오른쪽에 여기 푸른색, 왼쪽에 노란색, 붉은색을 이용해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빛을 조금 줬죠. 이 그림도 왼쪽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느낌으로 이렇게 빛을 사용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사진을 보여드리는 거는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조명의 색을 강하게 바꿔서 사용하라는 뜻이 아니고 빛 자체에도 여러분이 색상을 줘서 어떤 원하는 의도대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는 그 부분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두 사진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보색이 되는 색으로 인위적으로 사용을 하진 않고요. 대부분 이 지금 아래에 있는 왼쪽 오른쪽 사진처럼 공간 전체의 무드를 표현해주는 공간 색상 그런 부분으로 바꿔서 사용할 때 그럴 때 빛의 색을 조금 주는 것 같아요. 이 두 사진을 보시면 좀 차분하고 평화로운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런 느낌을 느낄 때는 하루 일과가 끝나고 해가 뉘엿뉘엿 지면서 석양의 빛이 강하지 않게 여기 옆에 부분에서 아무래도 지금 해가 지면서 해가 누워있다 보니까 여기 옆에 부분에서 은은하고 잔잔하게 이렇게 비치게 되죠. 그리고 이 빛의 색상 때문에 빛이 비치지 않은 이 안쪽 부분은 약간 무채색의 톤으로 너무 강하지 않은 색상으로 좀 눌러져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전체적인 무대에서 이렇게 무채색 그리고 옐로우 톤을 사용해서 보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보면 좀 아련하다는 느낌도 좀 들게 되고 평화롭고 따뜻하다는 그런 느낌이 되는 이미지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빛이 비치게 되면 보는 사람들은 빛을 통해서 이 당시의 시간 그리고 공간 또 그때의 느낌을 떠올리게 돼요. 이렇게 공간의 색을 바꾼 듯한 그런 그림이 그려지게 되면 내가 표현하려고 했던 그림의 스토리가 훨씬 더 잘 드러나게 되고 보는 사람들도 그림 한 장만 이렇게 딱 있는 것보다는 이 그림을 뇌리 속에 좀 더 깊게 인상적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저는 인체 디자인을 잘하고 그리고 얼굴도 예쁘게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보다 캐릭터를 매력적으로 그려내고 그리고 이 캐릭터의 성격과 스토리를 느껴지게 하는 게 보는 이로 하여금 훨씬 더 그 그림에 감정이입을 할 수 있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그림에 감정이입을 하고 공감을 하는 순간 다른 수많은 그림과는 좀 더 차별성이 있게 되고 또 이제 뇌리에 깊게 좀 남게 되겠죠. 저는 이렇게 됐을 때 잘 그린 그림이라고 느끼게 될 가능성이 보통 그림보다 더 크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빛의 색으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그림 속에 이렇게 담아내는 걸 빛을 사용하는 거에 최종적인 목표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론 제가 그림에다가 빛을 사용을 해본 예를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이 인물의 노란색 빛이 왼쪽에서 이렇게 강하게 들이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외에도 제가 빛 번짐을 이 캐릭터 근처에다가 주황색으로 많이 넣어 주었습니다. 그림이 약간 이럴 경우에는 아련해 보이고 차분하면서 따뜻하다는 느낌을 제가 주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빛의 색을 조금 다르게 사용을 해봤고요. 그리고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는 왼쪽과 달리 빛이 아예 흰색 빛으로 하얗고 뽀샤시한 흰색의 빛을 사용해서 이 그림을 그려주었는데요. 아무래도 캐릭터가 천사다 보니까 천상에서 내려온 빛의 느낌을 제가 주고 싶었기 때문에 빛의 방향도 옆에서 이렇게 이 그림처럼 옆에서 오는 게 아니라 위에서 오게 제가 설정을 했어요. 지금 보시면 머리 위쪽으로 이렇게 빛이 들어오고 머리카락 때문에 얼굴 전체에 빛이 가려져서 그림자가 지금 지고 있죠. 위쪽에서 오는 빛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줬고요. 마찬가지로 좀 전체적으로 뽀샤시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흰색으로 이렇게 빛 닿는 부분에다가 제가 번짐 효과를 줘서 몽환적인 캐릭터를 좀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나뭇잎 사이로 들어오는 빛의 느낌을 좀 주고 싶었어요. 청초하다는 그런 설정으로 제가 했고요. 아침에 좀 따뜻하게 밝게 내리쬐는 그런 빛으로 제가 설정을 해서 캐릭터의 얼굴과 이 눈동자, 그림자라던가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빛의 방향을 설정을 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러분도 원하는 그런 빛의 느낌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렇게 빛과 색이 같은 그림 한 장 안에서 다르게 쓰였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두 장의 그림을 준비를 했어요. 이게 첫 번째 그림인데요. 오른쪽 위에서 이렇게 빛이 비치고, 그리고 빛의 색은 노란색보다는 약간 흰색, 네, 기본 톤에 가까운 그런 컬러로 이렇게 사용을 해서 제가 빛 설정을 해줬는데요. 이것과 완전히 반전이 되도록 제가 그림을 이렇게 빛의 방향도 바꿔주고 빛의 색상도 많이 바꿔줬습니다. 지금 빛이 캐릭터의 뒷면, 지금 백라이트로 이렇게 들어오는 상태로 만들어졌고요. 오히려 인물 전체가 어둠에 다 이렇게 가려져 있고 빛이 비추는 부분은 굉장히 일부분으로 제가 만들어줬어요. 이 상황은 오히려 약간 낮보다는 밤거리에 비치는 그런 불빛이 캐릭터의 이 실루엣을 살짝살짝 물들이는 그런 느낌으로 제가 설정을 하고서 빛의 방향을 바꿔줬는데요. 각 두 장의 그림이 주는 이미지가 굉장히 상반된다는 걸 여러분이 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빛이 주는 그 당시의 무드, 이것 같은 경우는 낮이나 아니면 뭐 약간 오후 1시나 2시? 요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시간대겠죠. 그리고 화사하다는 느낌도 좀 주고 있고요. 이렇게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시고 채색을 하기 전에 나는 이 캐릭터를 위해서 어떤 무드를 뽑아낼 것인가, 그리고 빛의 색상은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할 것인가, 그렇게 설정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세부 묘사에 들어가기 전에 러프하게 빛을 먼저 잡아보시는 것도 좀 추천을 드려요. 그렇게 몇 가지의 빛을 넣어보신 후에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그림을 골라서 세부 묘사를 진행을 해주시는 것을 저는 더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빛의 이론과 색이 적용되어 있는 그런 예시 사진들을 보면서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 이 이론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더 여러분이 원하는 의도의 그림을 그려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빛에 대한 이론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